뽀삐 밀리티에오하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11강의 5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독해 공략법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유형편 처음 시작할 때마다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칸 내용 추론 우리가 무조건 못한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주제문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를 파악하되, 요즘 문제는 주제문이 대놓고 드러나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빈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단서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답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 문장 구조만 파악해도, 단어만 우리가 기억을 하더라도 쉽게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는 연습 또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1강의 5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빈칸 문제를 파악하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거예요. 앞에부터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첫 번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를 찾아야 되는지 이 빈칸 주위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I think 내가 생각하기로 we should consider, should가 나왔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문장이 곧 뭐가 된다? 주제문 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조금만 더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장난감 재료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재료가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consider, 고려가 되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이 whole foods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 여기서 무슨 뜻? 자연식품이란 뜻이에요. 자연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장난감의 재료도 고려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뭐 하면 뭐 할수록 the better, 더 좋아진다니까 당연히 자연식품과 같은 말이 들어가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팁은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그 뒤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문장을 만에 하나 더 봤어. 그러니까 호프즈를 우리가 몰라. 그런데 뒷문장을 봤더니 당신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장난감이 자라는 것, 즉 뒤에 보면은 지구 어딘가에서 걔가 계속 생존하고 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전혀 읽지 않고 오지선다형으로 갔을 때 1번 이건 냄새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2번 색상이랑 관련되어져 있고, 3번 인기와 관련되어져 있고, 4번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는 거, 마지막 5번이 뭐가 됐어요? 그렇죠. 원재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물론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뷰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정독 예습 해오셨죠? 저의 강의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오고 구문 독해를 해오고 해석을 해왔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서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어법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공부를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바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왔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은 우리 단어 좀 복습 좀 해볼까요? 자, adequate는 무슨 뜻이죠? 충분한, 적절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무엇을 대표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epresentation 하면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해석을 했을 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서술어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자연을 충분히 show와 representation을 같이 합쳐서 얘를 나타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네요.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 스토리라인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을 하죠. 장난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 대조적으로 먼저 플라스틱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뭐를 가지고 만든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연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장난감의
장점이 있다라면서 장점이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 갖고 놀기 좋고, 두 번째, 아이들이 바깥 세상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더불어서 그 장난감이 오랫동안 지속할 만큼 튼튼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론은 이제 뭐가 되냐면 결국엔 우리가 장난감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연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즉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 원재료에 가까울수록 더 좋다라는 이제 결론을 가게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편하도록 블로그에다가 학습 자료를 이제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PPT 자료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게끔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같이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문독해 먼저 가보실게요.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how는 텔에 대한 목적어, 즉 명사절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 순서, 의주동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장난감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라면서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while로 시작을 하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독해 팁이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주절이 뒤에 있고 while이 이끄는 종속절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이긴 하지만 주어는 동사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주절을 앞에다가 빼는데 종속절을 앞으로 뺐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절이 뭔가 또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이제 말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뭐뭐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래야만 해요. 이렇게 보통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앞문장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분명히 room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선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room 앞에 어가 안 붙었어. 즉 방은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죠. 근데 공간이라는 거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어가 안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방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간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요. 뭐에 대한 필요성?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제조가 되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에 대한 공간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자꾸 스탑해서 미안한데 저 이제 질문. 자, 여기에 단수 왜 왔게? 그렇죠. 주어가 지금 뭐가 됐어요? 여기 공간과 필요성이라는 주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봤다고? 독립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본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나 필요성이나 결국 같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또한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단순하고 자연적인 재료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곧 핵심이 되는 주제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난감 얘기니까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당신의 아이의 장난감에 대한 선택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적절하게 자연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까? 선생님이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런 거 명사로 해석하지 말고 동사를 합해버려.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당신의 아이의 장난감에 대한 선택이 충분히 자연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론니가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뭐 찾아야 돼? 그렇지, 버럴소를 찾으셔서 자,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나론니 자리가 뭐가 됐어요? 절이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토이스고 동사가 feel인데 지금 뭐가 됐다? 일반 동사라서 두더지에 두를 앞으로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장난감, 즉 자연적인 재료로 의해서 만들어진 장난감의 장점이 이 네 번째 문장에서 나와요. 자, 첫 번째, 이 장난감은 느낌이 좋아.
뭐 할 느낌이 좋아? 같이 갖고 놀기의 느낌이 좋아.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could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더불어서 자, connect. 자, 지금 여기에서는 feel에 대한 병렬로 보셔야 되죠. 얘는 지금 다 어디에 걸려있어요? 쪽 앞에 do에다가 같이 걸려있는 동사 원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을 어디로 연결시켜준다고요? 바깥 세상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장점 2개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장점 갈 거예요. 그들은이에요. 여기 있는 그것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 장난감을 얘기하겠죠. 이 장난감을 또한 종종 튼튼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하게 튼튼하냐면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고 여기서 even more는 무슨 뜻이냐면 평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그 일생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그 수명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빈칸을 풀어야 되겠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고 should로 나와서 이 문장이 topic sentenc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돼. 뭐를 고려 안 하면 우리의 장난감의 재료를 같은 방법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way를 대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that은 way와의 동격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 장난감의 재료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식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재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들은 더 좋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어 동사가 안 보이죠? 생략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생략된 부분을 적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의 장난감의 재료가 원재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그 장난감 재료는 훨씬 더 좋아진다가 되니까 여기도 뭐가 생략됐어요? 이 they는 앞에 있는 toy materials를 나타내겠죠? 요게 이제 생략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can you picture? 픽처는 사진 찍다가 아니에요. 제가 앞부분에 좀 언급을 해드렸었죠. 뭐가 중요하다라 그랬어. 그렇지. imagine하고 picture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가 동사 ing. 진행을 강조하는 동사 ing. picture와 image는 뭐처럼 생각해라? 지각 동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픽처 사진 찍다, 이미진 상상하다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다잖아요. 보다. 자, 그래서 얘는 ing를 수반을 한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우리 장난감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여기서 성장한다라는 거 걔가 진짜 성장한다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좋다라는 얘기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어요. 리뷰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 로직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 빈칸 하나 정도. 자, 이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 자연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난감의 장점 3가지. 첫 번째가 갖고 놀기 좋았고, 두 번째 아이들을 바깥 세상과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잖아. 그렇죠. 이것들이 지속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5번 지문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늘 학습의 핵심은 사실 6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11강의 6번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지문을 봤을 때 선생님이 검정색 표시한 게 의외로 많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빈칸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지 않는 말들이죠. 뭔 말이지 싶은 것들. 그래서 이 빈칸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답 고르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에 하나 이 지문을 해석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내가 해석은 돼 머리에 남질 않아.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보이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컴사로 좀 체킹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막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을 깊이 생각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솔직히 맞죠? 막 시간에 쫓겨서 그냥 막 읽으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지문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의도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독해, 즉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만 보고 우리가 막 유출을 해보자고. 문학 안에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의 비슷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정이 뭐가 있어요? 정. 자, 이 정이라는 표현은 외국어로 번역이 된다, 안 된다? 번역이 안 돼. 맞죠. 그런데 그거를 그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 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막 우리가 어느 정도 예시를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과연 진짜 100%의 이해였을까? 100%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어? 각 문화 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나 방법, 범주 이런 것들이 다르다. 어쨌든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의 키워드를 좀 체킹을 해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보편적인 개념과 용어래. 자, 그러면 이거는 어려움과는 관련이 없다란 말이야. 자, 그래서 1번은 제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2번하고 3번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비슷해지는 과정 자체가 뭐하다는 거야? 문화 간에 서로 감정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번도 not same이니까 얘도 다르다고, 3번도 다양하다가 됐으니까 얘도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죠. 문화 간에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다라는 거야. 결국엔 2번하고 3번으로 답이 추려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를 했어야 되냐면 2번하고 3번을 갈릴 만한 대표적인 키워드를 체킹을 해야 돼. 2번하고 3번하고 유일하게 다른 단어가 뭐예요? 2번에서는 categorize라는 단어가 있고 3번에서는 tolerance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자, tolerance는 무슨 뜻이야? 관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categorize는 무슨 뜻이야? 범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학생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을 헷갈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쉽죠. 자기 언어에 대한 우월성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좀 다를 수가 있겠죠.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 문화 간에 서로 내게 더 낫다라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한다 또는 우월하다라는 말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자, 어떤 문화에서의 음악이 더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과연 특정한 문제인가? 그러면 결국에도 여기서는 history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정확하게 딱딱딱 체킹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1번은 제외야. 왜냐하면 1번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2번에서 핵심, 3번에서 핵심은 다르다가 핵심이 되는데 2번에서는 categorize, 3번에서는 tolerance, 4번에서는 disparity,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돼요? history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자, ascertain은 무슨 뜻이냐면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알았다면 답을 고르기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첫 문장을 딱 보고서는 어색해, 내가 해석한 게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가라고 했을 때 키워드 체킹,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형 체킹, 그 다음에 쭉 스키밍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ascertain, 이 사람이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 되는 거지. 자, 확신했습니다 했을 때 이 문장에 봤을 때 뭐라고 나오죠? 몇몇의 자바인들의 감정 용어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서양의 무엇과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쭉 내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맨 마지막 문장에 벗이 나왔으니까 역접이 나오죠. 그 뒤에 또 뭐가 나왔어?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사실 답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그룹의 피실험 대상자들이 똑같은 표현의 내용을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가망성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즉 뭐에 대한 가망성?
여기서 imperfect가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번역이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얘기했듯이 범주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치가 있다라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선 여기서는 어떤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뒤에서 봤을 때는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가 된다? 내가 빈칸에 있는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주위의 글을 읽어서라도 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그 주위를 읽던 과정 속에서 ascertain이란 단어를 알았다면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되는구나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ategory 그리고 categorize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답은 몇 번 된다? 2번이 된다. 6번 문제 너무 힘들었죠. 이거를 맞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었는지 아니면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풀다가 그냥 답을 찍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죠? 자, 맞았더라도 알고 맞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빨리 프리뷰 같이 가볼게요. 자, 프리뷰 여러분들 정독 예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봤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문화 간의 차이가 있다.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조심할 게 있다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역시 어휘도 굉장히 많아. 이 중에서 선생님이 좀 보고 싶은 건 attend하면 여러분들이 참석하다라고 해석을 했을 텐데 노력을 참석하다 어색하죠. 무엇을 수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extent는 어느 정도 했을 때 to the extent라고 해서 얘는 which의 수식을 보통 받아서 그 정도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는 of라는 전치사의 수식을 받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ascertain이라는 단어를 알았다면 데디아를 확신했다, 확인했다, 알아냈다가 되면 여기가 이제 가장 실험에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respective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한번 전개하는 스키밍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문화 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달라. 그래서 그게 비슷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자,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뭐를 연구했냐면 정서, 즉 감정을 표현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 두 개의 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범주가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A와 B라는 문화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소위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왜냐면 그걸 표현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 범주가 완전히 달라. 근데 그거를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고 같고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믿을만한 내용인가? 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그 두 개의 그룹이 서로 같은 방식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번역이 나와서 오히려 그 잘못된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로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를 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해석을 충분히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어법적인 부분만 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노력을 수반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이냐면 determine, 바로 무엇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다 해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법 같은 경우에는 the fact that을 좀 보도록 할까요? 당연히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이 that은 앞에 the fact에 대한 동격 접속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의 답까지 해석적으로 보자면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의 문화 간에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수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문화들이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요 지문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이가 주어예요. 빨리 동사를 찾자면, 그렇죠. ascertain이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studying부터 subject가 뭐가 되냐면, 얘는 분사 구문으로서 연구하면서 알아냈다. 또는 연구할 때 알아냈다. 여기서 접속사 as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를 연구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서적인 용어의 사용이에요. 그런데 대체 정서적인 용어의 사용이란 게 무엇인가 해서 지금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데 뒤에를 여러분들 수식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양하고요. 그 다음에 자베니스는 어디냐면 자바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인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적인 어떤 표현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용어의 사용을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음악에 있어서 표현적 특징을 나타낼 때 어떤 정서적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음악적 표현의 특징을 어떤 정서적 용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도중에 이제 알아낸 결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몇몇의 자바 사람들의 그 감정의 용어가 뭐하다라는 것,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 무엇과 서양의 범주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딱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하는 그 범주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심을 이제 유발을 했죠. 자, how는 앞에 있는 about에 대한 목적절, 즉 명사절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구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구는 앞에 있는 연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studies, 연구들이고 이 연구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소위 뭐를 주장하는? 문화를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용어, 감정적 용어에 대한 연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말고 우리가 많은 문화 간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음악에 대해서 표현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감정적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범주 자체가 달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감정적 용어의 범주가 분명히 다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이해를 했고 그들이랑 우리랑 이런 것들은 같고 이런 것들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죠? 자, 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4번 문장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자, 4번 문장을 봤을 때 앞에서의 부연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우리는 이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아까 실험했었던 거 첫 번째 그 자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사람들하고 뭐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죠? 어떤 음악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그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시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식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 잘 구문 독해를 끊어서 가셔야 돼요. 자바인 피실험 대상자들이 report, 말을 했어요. 음악에 있어서의 표현의 풍부함, 즉 그 감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using words,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sin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었던 Japanese subject report라는 절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for which라는 또 수식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어법적으로는 우리가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빨리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셔야 되겠죠? 뒷문장 한번 볼까요? 자, 영어를 사용하는 피실험자들이 have no니까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은 용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용어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 어떤 음악을 딱 틀어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풍부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중간에 누군가가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에선 이 표현이 없어. 얼추 비슷하게 표현을 해줬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것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e can assume that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이제 애기 주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애기 주절. 진짜 주절은 주동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명사절 접속사 접주 동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접주 동 안에서 when절의 수식 받고 when절은 또 using의 수식을 받고 using words는 또 for which의 수식을 받고 4번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구문 독해가 까다로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만에 하나 우리 학교가 장문으로 서술형을 내는 학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4번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애기 주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 두 그룹의 피실험 대상자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똑같은 표현적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이죠.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로 어법적으로는 이 대시 possibility와 동격을 이루고 있는 동격 접속사라고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말 자체는 뭐야? that 이하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가능성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두 개의 용어적 범주 자체가 달라. 그러면 결국에도 번역이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끔 이끕니다. 자, 참고로 lead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형식 동사예요. 누가 투부정사 하도록 이끌다. 자, 그럼 상상하도록 이끄는데 뒤에 비교급 나왔어요. 더 많은 일치가 있다라고 상상하게 한다.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사실 그만큼의 일치가 있지 않는데 이 번역 자체가 잘못돼서 아, 우리는 굉장히 일치하는구나 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hen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We would find, 우리가 아마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음악적 표현의 일치보다 더 많은 일치가 있다라고 상상하게끔 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find에 대한 목적어는 바로 앞문장에 있었던 expression까지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시제를 봤더니 if 주어 과거가 나왔어요. 그럼 주어 would 동사 원형 나온다 같이 체킹하셔야 되고요. 아, 우리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구문 독해 좀 까다로워요. 아직 어법 하나 더 남았거든요. 자, 뒤에를 보시면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미묘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이에요.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 더 웨이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빠르게 아, 여기서는 뭐가 생략됐다. how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way하고 how를 같이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좀 설명 형태로 좀 해주자면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우리의 용어가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 있죠. 그건 분명히 다를 거야. 그 방법은 분명히 다른데 그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만한 미묘한 감각이 더 발달이 됐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 우리나라와 저쪽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미묘한 감각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는 번역 해석했을 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차이점을 발견을 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일치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글은 여러분들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구문 독해가 어렵겠죠. 구문 독해가 어렵다라는 것은 어법으로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당연히 서술형까지도 만에 하나 우리 학교가 장문으로 서술형을 내는 학교라면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로직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리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체크를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빈칸, 어휘, 삽입,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빈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 문장이 있었죠.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용어의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만 더 미묘한 우리가 감각이 있었다면 이라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 가망성이 높아 보이고요. 더불어서 어휘도 조금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imperfect 자리가 아마 perfect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문은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순서랑 삽입 문장이 이제 조금 더 나올 가망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죠.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되냐면 문화를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비꼬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를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연구들, 다른 연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을 갖게 했다. 이 포인트에 이제 삽입 문장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순서는 여러분들 굵직굵직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죠? A, B, C로 나뉘는 순서 문제까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6번 문제.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첫째, 구문 독해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끊어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다. 이런 지문일수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문 독해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다? 완전한, 안전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내일의 숙제는 11강의 7번과 8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하루에 2개씩 정독 예습을 공부해오는 과정, 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14분에 7번과 8번 지문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11강의 5번과 6번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